자, 그래서 또 머리가 안 돌아가죠. 오랜만에 이런 꼬불탕꼬불탕 생긴 글씨를 읽으려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제목 찾기 해보도록 할게요. 봐봐요. 자, 로제타 스톤이 발견이 됐다고 하네. 로어 이집트를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 고대라고? 에인션트가 있는데 로어라고 단어를 굳이 썼을까? 어? 로어가 뭐 더 낮은 이란 말일 거잖아. 그지? 그래서 the lower Egypt면은 뭐 이집트 뭐 하부, 뭐 하류 이렇게 지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를 언제 1799년에 발견이 되었대, 요게.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메이리촌 웨이,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설명 나와 있었잖아. 어디로 나아가다. 즉 나아가다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어디로 옮겨졌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브리티시 뮤지엄이니까. 이게 발견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지만은 옮겨지기를 영국의 박물관으로, 대영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대영 박물관. 하면은 영국에 있는 박물관인데 사실상 영국과 관련된 유물들은 별로 없고, 얘네가 결국에는 엄청난 제국이었잖아, 영국이. 그래가지고 세계 각지 식민지를 두고 있었고, 그 식민지에서 수탈한 많은 문화재들이 여기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양아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문화재 훔쳐다가 여기다가 자기 박물관 세운 거야. 자, 그리고 거기서 자, 이거 계속적 용법으로 읽으면 되겠잖아, 그지 얘들아? 컴머웨어. 그리고 거기서 it remains to this day. 자, 오늘날까지 그게 계속 남아있다. 즉,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로제타 스톤은 이집트에 있다, 영국에 있다? 영국에 있다 라고 알 수가 있겠지. 자, it is a flat piece of black stone이야. 평평한 까만색 돌 조각입니다. 근데 언제? from BC 196니까 BC 기원전 196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까만색 돌 조각이에요. 뭐 연수로 따지면 거의 2200년 넘게 있는 거야. 에? 자, a story about a Ptolemy Fifth. 그러니까 요 이집트 왕인 요 5세, 프톨레미 5세에 대한 이야기가 is written, 쓰여 있는데 세 개의 다른 언어로 거기에 쓰여 있다 이거야. 그래서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과 정 프랑코스 샴펠리온이라는 사람이 같이 작업을 했어요. 언커버면은 드러내는 거지. 뭘요? The meaning of the new symbols. 새로운 어떤 이거 기호들. 그러니까 이 로제타 스톤에 뭐가 쓰여 있었어. 근데 그게 현대의 당연히 글씨는 아니겠지, 그지? 문자는 아니겠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호들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작업을 한 거냐? 비교해가지고 그 기호들을 뭐랑 비교를 해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리스의 문자들, 글들과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유추를 하면서 이런 작은 어떤 시작 지점부터 해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자, 여기서 그것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네. 뒤에가 투부정사가 나오니까 가주어로 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 뭘 이해하는 거냐? 전체 Body of Ancient Egyptians Writing이니까 그 고대 이집트의 글의 몸체가 즉 주요 부분이 되겠지. 그것이 전체 부분이 다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대. 그러니까 결국엔 다 해독을 해낸 거야. 그래서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기 전까지 until이 있었죠, 그죠? 발견되기 전까진 아무도 had been able to 할 수가 없었대. 뭘? 풀 수가 없었다 이거죠. 언락이 풀다야 풀다. 잠근 걸 푸는 거야. 뭐 Mystery of Ancient Egyptian History니까 고대 이집트 역사의 의문점들, 수수께끼들을 풀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이 로제타 스톤이 해독이 되면서 이제는 이런 미스테리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오른쪽에 글의 소재로 적절한 것이 뭐니? 당연히 뭐겠니? 로제타 스톤이겠죠, 그죠? 로제타 스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로제타 스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선택지로 넘어와서 로제타 스톤이 결국에는 이 선택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로제타 스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1번에 없고 2번도 없어. 그죠? 3번은 있기는 해. 로제타 스톤의 중요성 이렇게 해가지고 4번에 고대 이집트인의 글 이걸 로제타 스톤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발명이다? 그건 아니지. 5번에 프톨레미 5세의 자 여기 remains는 뜻이 뭐냐? 이거 remains는 유물이야 유물. s가 붙게 되면 명사로 쓰이게 되면 remain은 유물이라고 쓰여. 그래서 프톨레미 5세의 유물들의 발견 이것도 아니잖아. 그럼 3번밖에 없겠네. 그지? 로제타 스톤의 중요성이 어떤 의미가 있어? 어떤 중요성이 있었어? 이걸 갖고 있으면서 고대 이집트의 히스토리를 그렇지. 풀 수가 있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 3번 하시면 되겠어. 자, 넘어가자. 5번이에요. 이렇게 베베 꼬냐? 네. 이거 했어요, 옆에 거. 옆에 거? 네. 방금 풀었잖아. 3번이라고. 왜요? 갑자기 남자친구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세계 남자의 절반이 남자친구라고 하더니 오늘은 어디에 있는 남자친구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남자친구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영국에 있는? 자, 그 다음에 5번이 되겠어요. 5번 읽어볼게. 자, 공항에서 이 러기지 카리솔을 기다리는 겁니다. 카리솔이 수화물 그 컨베이어 벨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항에서 짐 싣고 나중에 이제 내릴 때 짐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뱅글뱅글 까만색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그 벨트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 거냐? 당신의 가방이 appear,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동명사구로 해가지고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알겠어요? 주어가 굉장히 길죠, 그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is both stressful. 둘 다 스트레스 받기도 하면서 지루하기도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당신의 러기지가 짐이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 그 다음에 올바르게 도착하는 것. 사운드가 여기서 소리라기보다는 올바른, 안전한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훌륭해. 그렇지만 but the time it takes to get there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sims까지 해가지고 sims 앞부분까지 해서 여기 the times it takes to get there 그러니까 주어 명사가 나오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왔어. 많이 보던 패턴 아니겠어? 묶어서 무조건 수식하라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시간 나오고 in 나오고 take 나오면 이건 it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걸린 시간이라고 그냥 읽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last forever,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다. 즉 여기서 거기는 어디겠어? 여기 러기지 카리솔을 말하겠지. 그지? 여기를 말할 텐데 짐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타나기까지 내 트렁크가 내 캐리어가 여기까지 나타나는 데까지 영원히 걸리는 것처럼 보여.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야. 그런 적 있죠, 그죠? 공항 가서. You can't sit down. 여러분은 앉을 수도 없고 다시 걸어 돌아다닐 수도 없고 여러분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돼. 자, 그래서 that's why. 그래서라고 읽어보라고. 그래서 요 사람이 발명을 했다. 블루버드 러기지 택이라는 것을. 블루버드라는 이 짐 수화물 꼬리표를 발명을 했다. 우리 수화물에다가 꼬리표 달아놓는 경우 있죠. 자기 짐인지를 이렇게 명확히 보기 위해서. 자, equipped with Bluetooth technology야. 이 블루투스 기술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그 블루버드 러기지 택에는. 이 블루버드가 자, enable이 동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뒤에 항상 예상을 해야 돼.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올 거고 투부정사로 목적격 보호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고 있어야 돼. enable은. 그래서 당신의 짐이 보내는 걸 가능하게 한대. 자, 뭘 보내냐? 신호를 당신의 핸드폰에다 보내. 즉, 내 짐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일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신호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야. Your phone alerts you. 너의 핸드폰이
너한테 알려줄 거야. 뭐 언제? 너의 러기지가 다가오고 있을 때, 이 컨베이어 벨트에 다가오고 있을 때, 수화물 벨트에. And the Bluebird LED, 그리고 블루버드의 LED가 아까 꼬리표 이쪽을 줘? 그 짐에 꼬리표 달아놓는다 그랬지? 거기에 LED가 있나 봐. 그게 반짝거려. 밝은 푸른 빛으로. 뭐 할 때까지? 당신이 너의 짐을 찾을 때까지. 그러면 되게 편하네, 그지? 거기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 내 짐이라 생각하고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서 있을 필요가 없어. no longer가 더 이상 뭐 아닌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잖아, 그지? 그래서 부정적인 have to가 부정문에서는 뭐 할 필요가 없다죠, 그죠? 대원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서서 끊임없이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 기다리고 희망하면서. 뭘 희망해? 스팟 하기를. 스팟은 뭐야? 포착하다. 딱 찾아내는 거야. 너의 짐을 포착하는 길을. 뭐 사이에서. 모든 사람들의 것.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의 러기지를 말하겠지. 거기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소재는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별명. 그 블루버드라는 요 블루버드 러기지 택, 요게 제일 중요한 소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소재 답은 2번이 되겠지. Useful luggage idea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1번. 1번이라고? 확실해? 정훈이도 1번? 여기서 keeps an eye on이 무슨 표현이야, 그러면? 1번에 keeps an eye on. 그렇지. 주시하다. 계속 주시하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계속 집중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의 러기지를. 즉 내가 보고 있지 않아도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은 블루버드 이 러기지 택이 알아서 핸드폰으로 신호도 주고 빛으로 반짝반짝거리기도 하니까 주시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목은 소재를 분명히 포함을 하고 있죠, 그죠? 소재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소재가 하는 일, 하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음을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알았죠? 주시하다. 오케이. 그 다음 6번. 여기도 한번 가보자. 자, 보죠. 자, 우리가 확실히 certainly 아주 큰 진보, 발전, progress, 발전을 이루긴 했어요. 건강 면에 있어서요. 하지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omething strange니까. 우리의 새로운 발견들이 종종 look like예요. 뭐처럼 보이다지, 그지? 뭐처럼 보이냐? 전통의 지혜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예전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지혜처럼 보인대. 치킨숲에서 트리트먼트. 치킨스프는 트리트먼트. 치료. 방법, 치료제, 뭐 다 되겠죠? for cold에 대한, 감기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자, 근데 요거 thats부터 해가지고 요 that이 일단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접속사야? 대명사야? 관계대명사야? 뭐야? 접속사. 그럼 뭐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뭐 접속사여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명사절이 필요한 자리인 거야, 지금? 전체적인 구조를 봐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 뒤에 내용도 that's nearly 1,000 years old야. 거의 1000살 된. 1000살이 되었다잖아. 비동사 여기 있고 1,000 years old니까 1000살이 되었다는 거잖아. 거의 1000살인. 뭐가 거의 1000살이 된 거야? 치킨스프가 치료제, 감기 치료제가 그렇지. 그런 전통이 천년됐다. 그렇지. 이 치료제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선행사가 이거야. 선행사가. 의미를 생각을 하면 그래도 연결이 조금씩 되죠, 그죠? 아까
전통의 지혜. 이게 뭐인 거야? 치킨숲인 거지. 천년 전서부터 감기에 걸리면은 치킨숲을 먹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1000살이 된 치료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실 거 뭐냐면 관계대명사라고 판단이 들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명사들을 선행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 여기는. 알겠지? 왜냐면 트리트먼트 뒤에 다시 for cause라는 전치사구가 수식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하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 이거야. 알았죠? 자, 그거는 만들어졌습니다. 치킨, 갈릭, 누들, 캐럿, 솔트, 페퍼, 뭐를 모르는 거 있습니까? 없죠? 다 알고 있죠, 그죠? 재료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압니다. 이 소금물이, 즉 솔트가 들어가니까 이 소금물이 박테리아를 말려 죽일 수 있다 이거야. Dry out bacteria. 말려버려. So 그래서 that would help. 그것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요. 갈릭은 자 수동태로 읽어야 되겠지? BPP니까 그죠? 증명이 되어져 왔습니다. 뭐 한다고요? Kill bacteria and virus. 네,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감기 그러니까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Steam from the soup. 이 습에서 나오는 증기. 그러니까 뜨거운 습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 먹을 때 증기를 쓸 수 있잖아. 요게 또한 loosen up the chest. loosen이 결국에는 뭘 풀어주는 거야. 느슨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the chest면은 이제 여기 흉부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막 기침, 가래 막 이런 것 때문에 목 막히고 그러잖아. 기관지 막 답답하고. 근데 증기 세면은 그런 걸 좀 풀어준다 이거야. 그런 효과도 있고. 치킨은 아연이에요, 아연. 징크가. 아연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끄는 거예요, 여기. that 생략되어 있겠지? 징크가 바이러스를 늦춘다 이거야. 슬로우 다운이라는 게. 그럼 이제 늦춘다는 말은 뭐냐? 바이러스가 계속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막 복제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있겠잖아. 근데 그 속도를 좀 늦춰주는 것 같아. 징크가.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치킨숲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감기 바이러스를 막 이렇게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재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치킨숲이 is the best thing, 최고의 것입니다. for a cold afterward. 결국에는 이 감기에 대한 최고의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겠네. 그러니까 주요 소재는 무조건 뭐라고 볼 수 있겠어? 치킨숲이 되겠죠, 그죠? 주제문은 뭐예요? 그러면은 자, 주제문이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제문은 어떤 특성이 있다. 뭐 조동사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호감. 자, 기본적으로 그래. 뭐 포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지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심 소재에 대한 글쓴이 생각이 담겨 있어야 돼. 그 글쓴이 생각이 담기는 방법 자체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소재는 우리가 알고 있지. 이거는 무조건 치킨숲이잖아. 치킨숲이야. 여기에 대해서 글쓴이 생각은 뭐냐 이거야. 어쩌다. 뭐다? 맛있다고? 만들기 쉽다고? 그런 지혜를 전통적이다고? 그러니까 뭘 하는 데 있어서. 몸이 나는 데 있어서. 그래, 감기 치료에 되게 좋다 이런 말이 아니야? 감기 치료에 좋다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드러난 문장이 있냐 이거야? 어디 있어 그게? 메디셔널 웨이스. 맨 뒷줄, 맨 마지막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맛있다. 저거잖아. 이거 아니야? Best thing for a cold. 다 됐네 뭐. 뭐 어디가? 두 번째 줄? Our new discovery often looks like 이거요? 왜? 뭐가? 뭘 포함을 해? 저건 너무 보면은 너무 애매하지. 그러지. 트레디셔널 웨이스는 치킨 스프 먹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발견 자체가 전통처럼 보인다가 왜 이 치킨숲과 관련된 글에 대해서 주제문이 될 수 있냐 이거야. 너무 애매하다 이거잖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 자체가 전통적인 어떤 뭐 지혜처럼 보인다는 말은 우리가 먹고 있는 뭐 지금 뭐 몸에 좋다고 먹고 있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서부터 다 먹어왔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럼 그런 얘기를 하려고 치킨숲을 예시로 든 거야 그러면? 아니잖아. 그러기에는 치킨숲이 너무 주된 내용 아니야? 오케이? 만약에 니들 말대로라면은 저게 주제문이면서 치킨숲이 예시로 나오고 또 다른 게 예시로 나오면서 저게 주제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하겠지. 그게 아니다 이거야. 저건 그냥 도입부에 불과한 거예요. 도입부에. 어떤 얘기를. 그렇지. 치킨숲에 대한 내용 자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치킨숲에 대한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주제문으로 볼 수가 있겠어. 그러면 이걸 드러내는 제목은 몇 번이 되겠어? 5번. 이게 조금 찾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 대원이는 몇 번 해봤어? 4번 해봤어. 4번은 치킨의 비밀을 연구가 드러내다 이런 말이야. 치킨의 비밀이야. 치킨의 비밀. 치킨이 왜 맛있는가? 치킨의 비밀이 있었냐 이거지, 그지? 그지? 치킨 습의 만약에 비밀 막 이런 것들이었으면은 조금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 그냥 치킨만 그랬습니다. 3번. 자, 제목은 치킨 숲이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 알겠어? 치킨 숲이 들어가줘야 돼. 이게 traditional wisdom이 치킨 숲으로 볼 수 있지, 그지? 전통의 지혜잖아, 그지? 근데 이걸 far beyond, 아주 넘어섰다는 말인 거야. 뭐가? 모던 메디슨이. 그러면은 현대의 약이 치킨숲보다 훨씬 더 효능이 좋다 막 이런 글이었으면은 3번도 답이 된다 이거지. 야 비웃지들 봐. 네. 존나 지들은 뭐 안 틀릴 거 같이 뭐 주제문도 제대로 찾지도 못해놓고 무슨 그게 더 이상하지.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럼 그냥 찍은 거잖아. 자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5번 보면은 첫 번째부터 1번부터 보면은 치킨숲의 놀라운 역사. 이거 아니죠. 역사한 얘기는 여기서 끝난 거지. 여기서 틀린 거지. 흔한 감기들, 증상과 예방. 이거 아니죠. 감기 얘기가 아니었어. 다음에 연구가 치킨을 드러내다. 치킨을 드러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알약 대신에 필이 약이잖아. 약. 알약 대신에 포크 위스텀을 포크. 민속의.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 어떤 의미의 단어랑 비슷해? traditional하고 비슷한 의미인 거야. 전통의 민속의 지혜를 잡숴봐. try. 먹어봐. 저게 뭔데? 이게 지금 치킨숲을 나타내겠지. 알약 대신에 치킨숲을 먹어라. 치킨숲의 효능이 좋다. 이렇게. 저 치킨숲 먹어본 적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 저게 사실 치킨숲이 미국 사람들한테 약간 우리로 치면은 뭘까? 아플 때 먹는 거니까. 약간 죽,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 필리핀 아줌마가 한번 끓여준 적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나 호주 살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결결대고 있으니까 아줌마가 짜내는지. 그냥 필리핀도 미국의 식민지였으니까 미국 문화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치킨숲 끓여주더라고. 먹어봤는데 괜찮아. 맛있었어.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전혀 그런 느낌. 아예 맑은 국물이에요. 맑은 국물이고 국수가 들어갔다 그랬잖아. 근데 국수가 우리가 아는 뭐 이런 긴 국수가 아니라 떠먹을 수 있는 우리로 치면 약간 그 뭐냐고 파스타 종류 중에 이렇게 꼬부라게 생긴 거 이렇게 작은 거 약간 그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막 두꺼운 게 아니고 얇아가지고 치킨숲에 들어갈 면이 따로 있더라고요. 가지고 맑은 국물이에요. 하고 후루루루루 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그런 거였어. 자, 고난도 트레이닝. 요거는 숙제로 꼭 다 해오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해야 돼요. 저 목적까지 오늘 좀 나가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목적도 숙제가 나갈 겁니다. 자, 목적은 얘들아 쉬워. 이건 일단 쉬워. 자, 모의고사로 따지면 18번에 등장을 해요. 17번까지 듣기가 있잖아요. 그죠? 18번에 처음에 등장하는 문제야. 쉽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듣기를 풀면서 푸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듣기가 좀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시면 안 되고, 듣기가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은 듣기를 풀면서 중간에 텀이 있잖아요.
그 텀이 있을 때 조금씩 읽어가지고 풀 수도 있고. 쉽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접근을 하면 좋겠지만은 또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아니, 걱정이 된다라기보다는 너무 쉽게 접근하시다가 틀려버리면 그건 진짜 자기 손해야. 왜? 이 문제는 거의 정답률이 80에서 90%에 가까워요. 그래서 10명 중에 8명이 돼야지 2명이 되면은 굉장히 본인 손해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게끔 푸셔야 되고, 자, 틀리지 않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와. 보시면 딱 봐도 dear 뭐 어쩌고저쩌고니까 이거 딱 편지글 같죠, 그죠? 이메일이거나, 그지? 그러니까 목적이야. 그러면은 이 편지를 쓴 혹은 이 이메일을 보낸 그 목적이 분명한 글인 거야.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글의 형태가 이렇게 편지글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보면은 이런 형태도 있어. 이런 형태는 뭐 안내문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dear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어떤 게시판에 쓴 글일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이런 유형들의 글인데,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목적 문제가 풀 때는, 자, 글을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절반 뚝 끊어. 이 정도가 절반이 되겠지, 그지? 절반이 되겠지? 무조건 절반 이후의 목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앞에는 주저리 본인의 어떤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막 그래. 상대방의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다가 본인의 진심을 이런 데서 막 절반 이후서부터 드러내는 거야.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당신의 job offer니까 이 어떤 회사의 어떤 자기에 대해서 너를 채용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한 것 같아. 어떤 회사가 나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되게 감사하대. 선생님 감사하니까 그러면은 바로 찍어가지고 답 2번 할게요. 이러면 이제 맛이 간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감사해. 감사하긴 해. 자, 그런 기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걸 되게 신중하게, 되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봐봐. 당신의 요청, 답에 대한 요청입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12월 1일, 2025년 12월 1일까지 답을 주라는 당신의 요청에 대해서는 조금 concern. 그래서 concern이 걱정 이런 뜻인 거야. 우려가 있다는 말이야. 좀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빙하는 걸 요청한다 이거야. 가족이 몇 개의 주를 건너서, 즉 이사 가야 돼. 직장이 멀리 있나 봐. 회사가 멀리 있나 봐. 그래서 이사 가야 돼. 이사 가는 걸 요청하고 있고. 근데 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엄마를, 여기 살고 있는 엄마를 돌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 표현 봐봐. I would like to ask. I would like to ask. 나 뭐 하고 싶다 이거잖아. 여기서 이제 목적이 드러나는 거야. 이런 표현에서 목적이 드러나는 거야. 물어보고 싶다 이거야. 뭘 물어보고 싶어? 네가 만약에 어떤 추가적인 한 주, one week잖아, 그렇지? 추가적인 한 주 정도를 주는 걸 고려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지를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야. 뭘 생각하기 위해서냐?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이미 다 답은 나온 거지, 그렇지? 5번. 그러면 답이 그렇지. 5번인 거야. 생각할 시간을 더 주라. 알겠어? 그래서 주제, 뭐 제목, 요지 앞에서 풀었었던 유형들보다는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이야.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고 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예제도 있고 아래 체크업, 이거 의도가 드러난 문장 밑줄 찾기 막 이런 거 되어 있죠, 그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1번 뒤에 트레이닝에서 1번, 2번, 3번까지를 숙제로 해갖고 와. 84쪽에 자, 분사구문, 여러 가지 분사구문. 이게 진짜 중요해.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니까 오늘 수업 잘 들어야 된다. 자, 일단 분사구문 중에 이렇게 having PP 형태로 끝나는 게 있다라는 건데,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게 있다는 건데, 이거는 언제 이렇게 쓰는 거냐면, 자, 여기 아래 부사절을 지금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거든. 이럴 때 여기 부사절의 동사는 과거야. 근데 여기 주절의 동사는 지금 시제가 현재야. 이런 식으로 여기 주절보다 부사절의 시제가 앞서면은 이 부사절 동사를 그냥 ing로 바꾸는 게 아니라 having pp 형태로 바꿔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 의미가 주는 거, having pp라는 요 형태의 의미는 여기 시제보다 이전 시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요 형태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도 부사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엔 부사절에 was asked니까 수동태가 적용이 되어 있지. 그러면은 여기는 동사가 아니고 여기가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ing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근데 앞에서 배웠어. 시간, 즉 부사절의 시제와 주절의 시제를 확인을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부사절 시제가 앞서면은 이런 형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서도 봐보자. 여기 부사절은 과거, 여기 주절도 여기 became을 봤을 때 과거지, 그지? 그러면 갔네, 그지? 같은 거지, 그지? 그럼 이럴 때는 이 비동사를 ing 형태로만 바꿔주면 돼. 이렇게 being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자, 아래는 지금 봐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부사절이 이렇게 있어. 부사절의 시제가 여기는 과거야. 그리고 지금 수동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는 주절 시제가 근데 M 현재 시제지. 현재 시제니까 여기 부사절이 주절보다 시제가 앞서.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위에서 배웠던 거를 적용을 해서 having PP 형태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비동사를 PP 형태로 바꾸면 빈이 된다 이거 이렇게 빈. 그래서 having을 앞에 붙이고 빈을 붙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과거분사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having been bitten 여기도 being asked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지금 보면은 being이든 having been이든 다 괄호가 쳐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생략. 그렇죠.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분사구문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과거분사 형태로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도 있다. 그럼 이건 뭐로 생각하면 된다?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이 되어 있는 수동태가 적용이 된 분사구문이구나 라는 거야. 자, 근데 이 부분이 요 형태가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되게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거냐? 자, 요 오른쪽에 봐보세요, 여러분들. 프랙티스 1번에 3번 문제. 1번에 3번 문제를 보면은 accepting이냐, accepted냐라고 해가지고 고르게 되어 있어.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수동 분사구문인 거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분사구문 형태인 거야. 그럼 이걸 쓰는지 이걸 쓰는지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아까 배우긴 했지만 이런 형태가 있다고는 배우긴 했지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때 여러분들이 주어를 잘 봐야 돼. 주어. 이 뒤에 주절에 있는 주어를 보셔야 돼. 이 주절에 있는 주어하고 자 accepting이면은 만약에 답이 accepting이라면은 이 she가 받아주는 거야. 즉 능동적인 관계가 돼야 돼. 근데 만약에 답이 accepted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수동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 그래서 해석을 해보고 그녀가 받아주는 상황인가 아니면 그녀가 받아들여지는 상황인가를 따져야 된다 이거야. 자, 일단 뒤에 주절 내용이 그녀가 되게 행복했대 그지?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로 봤을 때는 대학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대학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는 말은 입학이 허가가 난 거야. 알겠어요? 입학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행복했다라는 즉 지금 이 accept라는 행동은 그녀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한 게 맞아. 그래서 accepted가 답이 된다. 이런 식의 문제 풀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던 요 B번 요 수동 분사 구문에 대한 어떤 문제로서 방금과 같은 유형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오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분사 구문을 과거 분사로 시작을 한다. 요게 답이 되려면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주절하고 수동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게 맞다 이거야. 여기서도 그가 요청을 받은 거야. 스피치 해달라고. 여기서도 내가 물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분사 형태가 맞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 형태가 이렇게 그냥 분사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 자, 이건 뭐냐? 자, 원래 부사절의 형태를 봐보면은 It is Christmas Eve다.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레스토랑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it은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특정한 날을 얘기할 때 쓰는 주어니까 이걸 비인칭 주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비인칭 주어 이거 부사절의 주어는. 근데 여기 주절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주절의 주어를 보면은 old restaurant 해가지고 어때?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다릅니다. 다르죠? 이렇게 다르면 부사절 주어를 지우면 안 돼. 지우면 안 되고 그대로 분사 구문 맨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죠? 요거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잘 나오는 게, 자, 이런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봐. 거기다 써놔봐. there 다음에 being. 요 형태도 분사 구문으로 잘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였냐? 접속사 플러스 there 쓰고 비동사 들어간 문장 있잖아. there 다음에 비동사 쓰면 무슨 의미가 생기지? 뭐뭐가 있다. 그렇지. 그런 문장. 그래서 요런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는 무조건 there가 이렇게 지우지 않고 그대로 쓰게끔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요거 잘 봐주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것이 적용이 된 요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지금 또 봐보면 오른쪽에 그 스텝 1의 1번 문제야. 스텝 1의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첫 번째, permitting weather야. 그러면 weather를 허락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날씨가 허락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하이킹을 갈 것이다. 날씨가 허락하면 우리가 하이킹을 갈 것이다. 이게 좀 더 적절해 보이죠, 그죠? 즉, 이 weather는 분사 구문에서 이 위랑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생략을 안 한 주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답은 요게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요 형태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A, B가 제일 중요해. A, B가 여기선 제일 중요한 거야.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고, 그다음에 C는 참 알고 있어야 돼.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야. 분사구문 앞에 주어가 있으면은 이거 뒤에 나오는 주어랑 다르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부사절로 옮겨 쓸 때 주어 자리에 써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D번은 쉬워. D번은 쉬운 거야.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접속사를 지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사구문 맨 앞에 접속사를 지우지 않을 때도 있어.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거는 while의 의미로서, 즉 뭐 동안에 이런 의미로서 읽어주라 라는 차원에서 남겨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이상한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다. 그리고 요거는 외워야 되겠죠. 딱 봐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던 거야. 시험도 많이 보기도 했어. General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frankly speaking, considering, judging from, speaking of. 이걸 외우고 있어야 지금 아까 또 우리 여기 스텝 1에 2번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야. 2번에 당연히 답은 뭐가 되겠어요? 해나요? 자, 그럼 얼른 봐봐 거기를. 뭐라고 나와 있어? judged from이야, judging from이야.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 방금. 왼쪽에 나와 있었잖아. 왼쪽에 우리 설명한데 방금 외우라고 했었던. judging from이 되겠죠, 그죠? judging from. 거기 나와 있잖아. judging from. 뭐뭐로 판단하건대. 그녀의 옷으로 판단하건대 그녀는 운동선수인 게 틀림없다라는 문장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외워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살펴봤어. 해나 외워야 되겠죠? 네. 그 다음 F번 보세요. F번. 자, F번은 새로운 분사구문이에요. with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되겠어. 뭐 한 채로, 뭐 된 채로라는 의미로서 읽을 수 있겠어요. 형태는 with로 시작을 하고 하나 무조건 명사나 대명사를 하나 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뒤에가 이제 분사가 나오는데 당연히 분사는 우리가 현재 분사를 쓰거나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데 요 분사 중에 어떤 걸 쓰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일단 해석은 그녀는 공부를 잘 합니다. 음악을 틀어놓은 채로 이런 말인 거야. 음악이 계속 흘러나고 있는 어떤 진행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가 사용이 된 거고 여기서는 과거 분사가 사용이 됐는데 그녀의 팔이 뭔가를 꼬고 있는 게 아니라
팔이 꽈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팔짱을 낀 채로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with her arms crossed라는 표현 자체가. 팔짱을 낀 채로 그녀가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수동적인 관계라면은 과거 분사를, 능동적인, 진행적인 관계라면은 현재 분사를 쓰는 게 이 분사 구문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야. 할만하지, 그지? 네,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 진도는 여기까지.